네,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유통해 오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더더욱 노력을 해오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독특한 키워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애터미만의 경영 철학과 애터미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젖소 철학, 애기 철학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가 고객을 대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경영 목표가 있는데 1번이 고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애터미가 성공하는 수단으로 고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의 목적을 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한 것이 젖소 철학, 애기 철학입니다.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쵸? 만약에 네.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고 있는 목장주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꼭 아기로부터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아기에게 목적을 두듯이 저희는 고객이 궁극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궁극의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일을 없애는 것이 일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없애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라, 또 일을 잘하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임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일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없애는 것이 저는 일을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 뒷 커버에 전에는 이렇게 나사를 채워 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채웠죠.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언더컷을 만들어 가지고 나사를 채우지 않고도 딱 누르면은 탁 닫히도록 네. 나사 채우는 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 채우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사를 아무리 잘 채우는 사람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 채우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네. 그 일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일 없으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반문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가정에서 전에는 주부들이 빨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빨래를 했었는데 지금 가정에 세탁기가 들어와서 빨래하는 일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냥 세탁기 안에 던져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제 세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부가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네. 마치 주부가 세탁기 돌려놓고 독서를 한다거나 또 어떤 이제 창조적인 일들 네. 또 더 행복한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갖듯이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더 미래를 위한 어떤 창의적인 일 또 자기 개발 네. 또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이 이를 없애라고 하는 속마음입니다. 네. 예,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마냥 놀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식 직원이 되면은 정년까지는 네. 보장을 해준다. 일하지 않아도 네.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정말 놀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맞아요. 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람은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힘들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결정해 준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일을 하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처럼 재밌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막 과업을 주고 이런 형태보다는 한참 동안 이렇게 놀립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일이 보이고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노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이 더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런데 또 제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놀기만 하는 직원도 역할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놀기만 하는 직원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경영을 할 때 성과를 못 내는 직원들은 매년 5% 10%를 이렇게 퇴사를 네. 시키는 것이 이제 소위 미국식 경영 그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고 살고 뛰는 효과는 있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결국은 옆에 사람이 잘리느냐 내가 잘리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력을 할 수가 없죠. 누르고 가야 되죠. 밟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경쟁해서 개인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협력을 해서 공동의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직원들 중에서 정말 저 직원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소위 월급값도 못 하고 있다 하는 네. 직원들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저런 직원도 해고 당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이 회사만 잘 된다고 하면은 평생 이 회사와 함께 갈 수 네. 있겠구나. 차분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이 회사만 잘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든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회사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료들과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기업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네. 주는 거죠. 네, 정말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적인 회사 방법 방침에서 정말 성과가 날까요? 네,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이 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일하는 직원은 130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로서는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네. 1인당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보다가 박대리라는 키워드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박대리
회장님의 별명이 아닐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긴 하는데 맞나요?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저를 박대리라고도 하고 뭐 넘사벽, 넘을 네. 수 없는 4차원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박대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월급 받는 생활을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좀 박다 보니까 회장이 대리처럼 일한다고 해서 박대리라고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과장으로 좀 올려줬대요. 아, 이제 예. 박 과장님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진급하신 박 과장님께 질문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직 조직이나 수평 조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네. 뭐 아메바 조직은 처음 듣거든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 회사는 업무를 직제를 만들고 또 업무를 분장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가능하면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당장의 일을 이렇게 시킨다기보다는 좀 놀면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발견이 되면은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것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그 프로젝트 멤버들을 누구든지 회사에서 차출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사원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상무 명함이 있거나 또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저까지도 차출을 해서 네. 그 팀 멤버로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팀은 해체가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네. 해서 우리는 아메바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질이 움직여 나가듯이 그렇게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이라는 뜻에서 아메바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을 영입하려면 굉장히 당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만저만 이렇게 강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또 궁금한 게 자유직급제입니다. 예. 그러면 직원이 직접 본인의 직급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입사를 하면은 명함에 파는 그 직급은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과장이나 부장을 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에서는 직급이 없는 겁니다. 대외용입니다. 대외용. 네. 예. 그럼 회장님께서 또 평소에 업무를 하실 때 후츠파 정신을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후츠파 정신은 또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네, 후츠파 정신은 그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할 때 끝까지 당돌하게 질문하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후츠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끝까지 당돌하게 질문해서 그것이 이해가 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후츠파 정신.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봐주지 말고 네. 나도 회장 계급장 뗐으니까 계급장 떼고 맞짱을 뜨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이제 후츠파 정신을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있어서 더욱더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권력이나 권한으로 일하지 말고 영향력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평 조직에서 얼만큼 논리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거, 이거를 저희는 역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또 새로운 사옥을 짓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옥 컨셉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드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라,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 일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을 없애고 나면은 놀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사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놀다 보면은 네. 분명히 또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정말 애터미의 이런 조직 문화 이야기 독특함을 넘어서 참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이 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한 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영리한 기업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애터미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뭐 포부라든지 목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정보인지를 선택하는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소비자가 이런 고민 없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믿고 쓰는 애터미,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인지를 애터미가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고객이 믿고 쓰는 애터미,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애터미 들어가서 뭐든지 사기만 하면은 이것이 내한테는 최상의 제품이 된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을 모시고 기업의 경영 철학과 목표에 대해서 다각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기업이 매출액을 올리고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애터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한길 회장님 고맙습니다.